실제로 디지털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들이 있다고 하면 도달 가능한 유저 수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실제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전환율을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 작은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수적인 전환율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브랜딩을 할 수 있다면, 실제 여러분들께서 연 첫 매출이 20억, 마이크를 회사에 두고 와서 이렇게 아주 오래전 쓰던 이어폰을 가지고 녹음을 하게 되네요. 그 시장에서 가장 작은 세그먼트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시장을 쪼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커뮤니티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그 시장까지 우리가 세그먼트를 계속 나눠보는 거죠. 한 가지 제가 강아지 비누에 대한 사례를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강아지를 씻기는 비누를 한번 개발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강아지 비누라고 런칭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강아지 비누, 물론 커뮤니티가 존재해요. 왜냐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는 존재를 하니까. 근데 더 작은 시장으로 쪼갰을 때 우리 커뮤니티가 존재하겠는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커뮤니티 존재하죠. 왜냐하면 종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추 커뮤니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바견 커뮤니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종으로 나눠봤을 때 단순하게 강아지 커뮤니티가 아니라 더 작은 커뮤니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즉 우리가 더 작게 세그먼트를 나눴어도 커뮤니티가 존재하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더 작게 쉽게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커뮤니티로 잘게 쪼개는 방법들을 선택을 할 때, 보통 타겟을 설정할 때 직업군으로 설정하는 경우, 아니면 취미생활로 설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 커뮤니티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작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그먼트 간에 그들이 우리 제품을 사는 때 어떤 구매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구매 주기가 유사한가를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구매 주기가 다르다, 그럼 사실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제 주먹만한 비누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아지 비누를 개발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시추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강아지, 요만한 제 주먹만한 강아지 비누를 사용하는데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추가 아니라 대형견, 뭐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대형견을 키우신다라고 하면은 이 비누는 사실 2,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만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구는 2, 3개월 만에 비누를 계속 사야 되는 거고, 누구는 1개월 만에 비누를 사야 되는 거고, 구매 주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시장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매에 있어서 그 제품에 기대하는 기대 가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가령 제가 이만한 비누를 2만 원의 가격 전략을 세워서 시장에 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쓰는 뭔가 세안제 비누보다 훨씬 더 비싸다 라고 생각해서 무슨 강아지 비누가 2만 원이나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이 정도 우리 강아지들에게 투자해 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로 기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장을 우리가 쪼개서 작은 세그먼트에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작은 시장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방법, 즉 시장을 쪼갰을 때 어디까지 쪼개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커뮤니티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고객들의 구매 주기가 유사한가, 세 번째는 기대 가치가 일정한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시장을 작게 쪼개냈을 때 남은 시장 자체가 이 세 개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접근해 볼 만한 그리고 유효한 가장 작은 시장을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작은 시장에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작은 시장에서 마케팅 하다 보면 당연히 시장 내에 있는 우리의 소비자 수, 그러니까 잠재 고객의 수는 굉장히 적어질 텐데, 그러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매출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성장을 일으키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는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브랜딩을 하면서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실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디지털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아무리 시장을 쪼개서 도달 가능한 유저 수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실제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전환율을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 작은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수적인 전환율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브랜딩을 할 수 있다면, 실제 여러분들께서 연 첫 매출이 20억, 매출이 2억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 그 작은 시장에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2억이라는 매출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적을 수 있죠. 최초에 여러분들의 브랜딩이 런칭이 되고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브랜딩과 여러분들의 서비스와 여러분들의 제품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까를 테스트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 시장의 크기는 절대 작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작은 세그먼트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제품을 충분히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는 그 시장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그 작은 시장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중적이고 뭔가 어떤 매스미디어를 사용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작은 시장을 선택했을 때 작은 시장을 선택함과 동시에 이게 만약에 이 시장에서, 이 작은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면 어떤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를 미리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그 시장, 그 확대할 수 있는 시장마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베스트겠죠. 하지만 애초에 처음에 들어가는 시장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께서 그 성공 자체를 함에 있어서 정의해 놓는 그 정도의 고객이 있거나 그 정도의 시장 크기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성공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시장, 가장 작은 고객 단위, 그 세그먼트를 여러분들께서 발견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 거기에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큰 시장에서 플레이해야 되고요. 만약에 큰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즉 작은 세그먼트가 아니라 얘도 쟤도 여러 명도 우리가 다 만족시키고 싶은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굉장히 뭉뚱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뾰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도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메시지 도달 비용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케팅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놓고 들어가셔도 사실 쉽지 않은 플레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그게 디지털 마케팅이 되어도 가장 작은 시장으로의 빠른 접근과 가장 작은 시장을 대상으로 한 빠른 성공을 먼저 해놓고 그런 성공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실 때 큰 시장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초에 우리가 딱 집중해서 우리의 브랜딩을 알릴 수 있는 작은 시장을 선택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구매 주기, 그리고 기대 가치까지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최초에 실패하는 마케팅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마케팅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